안녕하세요.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첫 번째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특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부디 100점 이상씩 모두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적중 문제는 바로 동사 문제입니다. 자, 동사 문제가 우리가 단순히 수랑, 태랑, 시제를 이용해서, 즉 앞에 있는 주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은 it이라는 단어에다가 is를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썼다. 즉 it, is 형용사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at 뒤를 완성하는 건데, 이때 that 뒤에는 주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와야 된다. 즉 구조를 파헤쳤을 때 it이라는 단어가 나온 상태에서 is가 나와 있고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that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영문법상 이거를 가주어라 그러고 이거를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들어가는 형용사가 웬만하면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중요한 또는 필수적인 이런 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때 들어오는 동사 앞에는 원래 이 자리에는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으나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는 명분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처럼 나오면, 즉 it, is 형용사 that 뭐뭐뭐뭐뭐 나오면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바로 원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봤을 때 동사 원형 중에 하나인 A랑 B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빈칸 뒤에 목적어 있어서 A번을 가볍게 골라주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풀이법을 몰랐을 때 여러분은 each applicant, 그래서 시험에서는 each나 이렇게 every를 통해서 일부러 단수 주어를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A보다는 왠지 C가 낫지 않냐? 왜냐면 수일치했을 때 C가 단수라서 맞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should 생략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바로 since가 나왔다는 거. 그죠? 그래서 since가 나온 상태에서 since부터 해서 여기 implemented까지가 since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절이고, 그 다음에 security부터 해서 improved까지가 바로 주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자, 그래서 since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since가 시험에 나왔을 때 since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때 오는 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명사 이래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명사가 오는 거는 꼭 정확히 시점처럼 안 생겼어도 시점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과거 시점으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조는 주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have, pp와 같이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since란 단어 뒤에는 명사 말고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ince는 접속사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뒤에 since가 오고 주어가 올 것인데, 이때 동사가 올 때 이때 동사가 과거 시제가 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역시 뒤에는 주어 한 다음에 have pp가 온다. 이렇게 해야만 since의 뜻이 이래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한 이래로 또는 과거에 뭐뭐한 이래로 줄곧 뭐뭐 해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since가 나왔고 거기에 발맞춰서 has greatly improved라고 하는 현재 완료 have pp형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덩어리를 과거 시제로 완성하시면 되는 건데, 이미 동사처럼 생긴 과거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동사를 넣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비동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A 아니면 C가 있지만 과거 시제를 넣어야지만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답은 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문제 it is 형용사 that 다음에 오는 동사 원형에 이어서 since에 따른 시제 문제. 아시겠죠?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사 문제. 자,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또 동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요 by the time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y the time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뭐가 되냐면 뭐뭐 할 때쯤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y the time을 통해 어떤 말을 우리 원어민들이 사용하냐면 by the time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때 동사는 과거 시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by the time I met you 이러면은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날 때쯤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쯤에 이미 뭐가 완성되어 있었어. 이미 뭐가 끝나 있었어.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게 과거 완료. 자, 여기에 발맞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by the time 역시 주어 그 다음에 역시 동사. 근데 이번에는 과거 시제 말고 현재 시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절 빠질 때 주어 동사 한 상태에서 여기에는 미래 완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과거 완료는 풀로를 알겠어. 왜냐면 어제 내가 뭐뭐 했을 때 이미 그 전에 뭐가 끝나 있었어.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건 현재인데 왜 현재 완료가 아니고 미래 완료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런 거냐면 by the time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 접속사라서 그 뒤에 동사가 미래가 올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마음만큼은 미래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영문법상 안 되기 때문에 현재를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쌍으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은 by the time joined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제가 나온 거죠. 그럼 뒤에 뭐가 하나 되냐? 과거 완료. 답이 그래서 D가 되는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2번 문제에 이어서 접속사에 대한 동사 시제 시스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since였고 3번 문제는 by the time인 거고. 아시겠죠? 두 개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명사로 갔습니다. 자, 명사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 스타일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빈칸 앞에 바로 이렇게 한정사를 주면은 쉬워요. 왜냐면 뒤에 명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빈칸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도 뒤에다가 명사를 또 넣어야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합명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그렇다고 명사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명사가 있었을 때는 판단이 안 되시면 차라리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걸 보고서 고르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문법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 넣어서 그냥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빌딩이니까 여기 펄미티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빌딩이 허가된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지원서거든요. 그럼 지원서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아직 얘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만약에 펄미티를 골라버리시면은 이미 허가된 건물에다가 지원서를 쓰는 게 돼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석 때문에 B가 안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될 수 있죠.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A, C, D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 해도 사실 저 같으면은 D는 안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에 S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어가 있는데 S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버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A랑 C가 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은 보통은 C로 갑니다. 왜냐면 뒤에가 션으로 끝나니까 누가 봐도 명사 같아. 반면에 A번 같은 경우는 동사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동사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로 동사이자 명사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나름 명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냐는 거죠. 자, 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명사가 단순히 단수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가산명사라는 얘기인데 permission은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로 외워야 될 불가산 명사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permission도 물론 중요할 수 있고요. 뜻 자체는 허가가 되는 거고 이거에 이제 발맞춰서 research 외우셔야 되고요. research는 아마 뜻은 아실 텐데 또 혹시 모르니까 연구 그죠? 조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work이라는 거는 일. 그 다음에 assess라고 하는 거는 접근. 그래서 불가산 명사 permission을 비롯해서 이만큼 같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사명사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와 같은 한정사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번 문제 보시면은요. 대명사 문제인데 빈칸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대명사 문제인데 전치사가 나왔는데 그 전치사가 내가 외워둔 전치사면 게임은 끝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은 시험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건 사실은 바이랑 포입니다. 그래서 바이랑 포가 빈칸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는 대명사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그죠?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랑 포가 나왔으니까 이때 여기에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바이나 포가 아니고 on이 나와주면은 제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예컨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on their own 이런 거 또는 on your ow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on 소유격 own 아시겠죠? 그래서 뜻은 둘 다 스스로의 뜻이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own 소유격 own.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 own이 붙어 있고 소유격이 있는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문제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빈칸 자리가 일단은 가장 앞에 뚫려 있죠. 그래서 빈칸 이렇게 뚫려 있고 뒤에 이렇게 오브더가 나오면은 사실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기에 넣을 수 있는 오브더 앞에 넣을 수 있는 대명사를 물어보는 건데 개념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럴 때는 수나 양을 물어보는 대명사가 나와요. 수양. 아시겠죠? 원래는 수량이라고도 발음하겠지만 그래서 수량 대명사 문제 특징은 이런 식으로 빈칸이 보통 맨 앞에 뚫리고 그 다음 뒤에 당연히 오브더와 같은 오브 한정사 같은 걸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뭐냐? 그 오브더 뒤에 있는 요 명사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그 생각보다 이제 문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쭉 가서 보시면은 동사가 어디 있나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 investigated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지점을 찍어서 푸는 겁니다. 빈칸이 있고 그 다음 뒤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거기에 맞는 수량 대명사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이면은 안 외웠다 그래도 머치를 고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머치는 느낌 자체가 불가산이에요. 근데 S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복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를 빼고 보시면은 A나 C나 D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에브리의 특징 하나 알고 넘어가면은 에브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에브리가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즉 한정사나 형용사처럼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 생긴 거랑 다르게 단수명사가 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 자체가 좀 특이하죠? 그런데 에브리가 또 뭐가 특이하냐면은 every of the 명사 이런 구조 있죠? 이런 구조는 every는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every는 한정사 역할은 되지만 지금처럼 수양 대명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of the가 나오면 every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빼고 보셔야 된다. 그럼 남는 게 이제 A랑 C가 되는 건데 원래 시험에서 all과 each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one each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all 그리고 most some 자, one과 each 같은 경우는 뒤에 of the가 왔을 때 그 뒤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all과 most랑 some 같은 경우는 뒤에 of the가 왔을 때 복수명사가 올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불가산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외 의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원과 이치를 좋아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뒤에가 단수일 것 같은데 복수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most some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된다는 걸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가 복수를 고를지 불가산을 고를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그 뒤에 나온 동사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동사가 복수면은 1번 복수명사, 이 동사가 단수면 2번 불가산명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가 동사 공부를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뒤에 고정적으로 뒤에 단수가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셨을 때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one each에 있는 each나 all, most, some에 있는 all이나 모두 가능하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단수가 와야 되는 거죠. 복수가 왔을 때. 근데 여기는 복수가 왔을 때 여기 복수가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복수인데 여기가 단수가 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올이 안 되고 이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 이치를 비롯해서 almost some 총 5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lmost some은 정리하면 여기 오는 명사와 여기 오는 동사가 수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원이랑 이치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는 명사랑 여기 오는 동사가 수일치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동사가 여기 수일치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문제가 좀 긴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콤마가 있어요. 그래서 콤마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더부터 스케줄까지가 주절이 되는 거고 빈칸부터 failurес까지가 지금 주절이 아닌 하나의 부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 선택지 자체에서 전치사가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아시겠죠? 다만 정답만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논리를 드리려는 건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세요. 자,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그 뒤를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건과 의외의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영어가 뭐냐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건이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토익 시험이 가장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자, 어떤 게도 무난하세요. 말 그대로 아래 게도 무난하죠. 그래서 아래 거에 들어가는 말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때문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적으로 봤을 때 뭐 because, since, as 또 품사에 따라서는 because of, due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때문에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불구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두 개가 지금 보시면 논리가 반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오는 사건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오는 결과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논리 보셨을 때 시스템 페일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장이거든요. 근데 일정보다 일찍 끝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건 대비 의외의 결과라서 불구하고 쪽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불구하고가 정답일 때 시험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불구하고 단어가 보통 2개 이상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구분하실 게 뭐냐면 지금처럼 despite나 in spite of가 나오면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면은 얘네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even though가 나오거나 그리고 although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even if, 제가 do는 일부러 안 쓸게요. 쉬우니까. 이게 나오면 접속사라서 뒤에 절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걸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불구하고가 정답일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 C가 된 거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요. 이것도 빈칸이 또 앞에 뚫려 있는데 지금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동사가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is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여기 동사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지금 구조 자체가 동사가 3개란 얘기니까 그만큼의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가 0개일 때 동사가 하나잖아요. 근데 동사가 3개란 얘기니까 접속사가 몇 개가 돼야 되죠? 2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접속사가 보시면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빈칸에 접속사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기 8번에다 여러분이 접속사를 잘 넣으시면 그 뒤에 is라고 해가지고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articularly impressive about this album까지 봤을 때 원래는 C죠.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is 나와 있죠. 요 is 요거. 요게 지금 이 문장 전체의 본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at 주동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시면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비동사 뒤에 있는 이 덩어리는 목적어가 아니고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요 덩어리가 놀랍게도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요 빈칸에 단어를 잘 넣어서 요 앨범까지를 끊어가지고 이 문장 전체에 주어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가 뭐냐? 품사적으로 주어라는 것도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들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대시입니다. 대시 일단은 이 접속사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시 지금처럼 명사 역할을 할 때는 그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that 말고 whether라는 게 있는데 whether도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what이 오게 되면 w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문장 내에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명사 자리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주어 자리 아니면 목적어 자리 아니면 원래는 보호 자리인 건데 시험에서는 보통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 문장을 봤을 때는 뒤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동사로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불완전한 절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that보다는 what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주어를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앞에 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명사도 접속사라는 거 할 건데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빈칸에다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 덩어리를 이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뭐뭐를 has reviewed 했고 and 그 다음 이거를 결정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로 보면은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has reviewed 동사 그 다음에 Mr. Rivera's qualifications 목적어 다시 and 그 다음에 다시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가 두 개 나온 거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빈칸 뚫어가지고 단어를 넣어가지고다가 접속사 같은 걸 넣으셔서 뒤에 있는 투동사에다가 목적어 더해서 이 덩어리가 하나의 다시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보시면은 두 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동사가 두 개이듯이 목적어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건데 애당초 여기 카테고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that, whether, what 맞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보시면은 답은 그냥 whether가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궁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whether라던가 what이라던가 how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 이 세 개가 나왔을 때 여기 이상하게 이렇게 투동사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 당황하는 거예요. 왜 투동사가 나왔을까? 자, 왜 그런 거냐면 얘도 보세요. 이게 원래 투동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여기 있는 to가 원래는 이게 주어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니어 매니지먼트라는 주어를 갖다가 두 번 쓸 수도 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얘네들 뒤에 들어오는 주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주어랑 중복될 때 to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의 주어와 여기 원래 있었던 주어가 어차피 같은 주어이면 그때는 주어를 생략하고 to를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to 동사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SV로 여겨가지고 풀어야 될 챕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답이 그래서 A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토익 시험이 상당히 좋아하는 여기다가 수나 양을 넣고 여기다가 오브를 때려 넣는 문제. 아시겠죠? 그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의 근거가 어디냐면 이 앞쪽에 있는데 yesterday와 같은 부사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명사. 그래서 여기서의 근거는 뭐냐면 client.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나 양의 개념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브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whom을 넣을 수도 있고 whom이 아니면 which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얘네가 불완전한 절을 이렇게 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대신에 수나 양을 썼기 때문에 이 명사에 대한 전체가 아니고 수나 양만큼 부분이 되는 거죠. 부분. 그래서 명사의 부분을 꼬집어 수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포인트는 앞에 있는 게 사람이면 whom, 앞에 있는 게 사물이면 which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있는 건 client, 누가 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whom. 여기서 조심하실 건 학생들이 them을 고르는 경우예요. 왜냐면 most of them 이런 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most of them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미 나와 있는 동사 had와 이미 나와 있는 동사 are, 동사가 보시면 지금 두 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대명사를 넣어버리시면은 접속사 없이 동사 그냥 두 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접속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m이 안 되고 whom이 된 거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또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펄포즈입니다. 이 펄포즈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주어 자리에 목적 또는 목표, 의도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야지만 해석이 목적이나 의도는 동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투동사의 소리, 뭐뭐 하는 것, 이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와야 돼서 정답은 여기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의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외우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셨을 때 일단 이 문장 전체에서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include가 나와 있는데 include를 동사로 봤을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걸 찾아보시는데 학생들이 동사가 워낙 타동사가 많다 보니까 부주의하게 풀게 되면은 짠 하고서 A번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션이 명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명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또 고를 수는 없기 때문에 A번 제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무조건 안 되는 이유가 이 자체가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동사를 또 고르는 게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 800 정도 수준이 된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게 D를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ED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아니면 분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한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뒤에 아무리 명사가 있다 해도 이 명사를 한정사를 넘어가서 형용사라던가 분사라던가 또 하나의 한정사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정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D가 안타깝게도 안 돼요. 그럼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러면 ing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ing도 분사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ing라고 하는 거는 분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명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고 include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ing 동명사로 봤을 때 C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동명사에서는 빈칸 앞에 이런 식으로 타동사나 전치사를 줬을 때 동명사를 강요하기 위해서 빈칸 뒤에다가 명사를 보통 줘요. 왜냐하면 동명사에 있는 동사 ing에 있는 그 동사가 대부분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명사만 있으면 여기다가 형용사나 분사나 한정사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이 명사에 어울리는 한정사를 이런 식으로 갖다 놔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방금 봤던 것처럼 형용사, 분사, 한정사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랬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덩어리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게 동명사 문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도 보겠습니다. 파트 6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한 지문을 통해서 점수가 막 오른다기보다는 이 지문에서 풀이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방법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파트 6는 요즘엔 난이도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어려운 편이거든요. 구토익보다는. 그래서 푸실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은 읽어가면서 하나씩 그냥 푸시기는 푸시되 그냥 읽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훑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푸는 게 이상적인 하다. 대신 그럴 거면 파트 5 풀이 속도가 빠르셔야 돼.
그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I'm writing. 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concerning, about 동의어, 뭐뭐에 관해서 당신의 빈칸 300개 중에 20개의 접시. 그럼 전체가 300개인데 그중에 20개를 뭐 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기 봤을 때 좋아한가? 만들었나? 뭐 거절인가? 처분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13번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은 that you received on May 7 받았던 접시란 얘기죠. 그 다음에 at Maestro Portrait 이 DC를 팔았던 접시 회사를 말하는 걸 것이고 we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quality all of our merchandise. 여기서 말하는 our merchandise가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디너 플레이츠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ny defects in our product. 사실 요걸 보면 느낌이 좀 오죠. 왜냐면은 결함이란 얘기니까 이 말을 굳이 왜 했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 그 다음 문장까지 보셨으면은 we will go ahead and refund the total cost defective plates to your account.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20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defective. 그래서 깨진 접시 정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용할 수 없는 접시가 왔을 때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2개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C는 처분이라서 깨진 접시를 처분하시면 이렇게 환불 과정을 거칠 수가 없죠. 이미 버렸으니까. 그래서 거절한다. 답이 그래서 D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파트 6 문제는 어휘 문제 풀 때 심지어 그 문제에 그 문장의 정답이 없고 심지어 그 문단에도 없고 다음 문단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당초 한번 읽고 푸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이 이 자리인데 빈칸 앞에 비동사 are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얼핏 봤을 때는 빈칸 뒤에 뭐가 있으니까 ing 형태인 능동태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 정답은 수동태인 A가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파트 5에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죠. 그죠? 자, 왜 A가 정답이 된 거냐면은 consider를 비롯해서 dim 이 단어 자체가 뭐뭐를 여기다,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consider랑 dim이 나와 있을 때는 뒤에다가 여러분이 능동태였을 때는 목적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수동태가 되면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형용사가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적으로 알아야 될 게 14번. 그러니까 14번은 사실은 파트 6의 특징을 별로 살리지 않는 못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을 볼 건데 보세요. 당신의 리테일 아울렛츠 are among our most loyal client. 그래서 당신의 가게가 우리의 단골 고객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소중한 고객. 그 다음에 빈칸. 그래,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행을 해서 환불을 당신 어카운트에 해줄게요. 그러면은 소중하다, 환불해주겠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가 뭐냐? 답은 therefore. 그죠? 그래서 therefore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논리가 뭐냐면 앞에 있던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원인과 결과처럼 진행이 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therefore도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then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therefore랑 they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답이 그래서 A가 된 문제. 15번 문제는 13번 문제처럼 정말로 딱 파트 6 문제. 그렇죠? 파트 6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16번을 갈 건데 바로 이게 이제 삽입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 문제는 항상 last moment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다. 처음에 풀어서 절대 유리할 게 없어요. 빈칸이 심지어 여기 뚫려 있었어도 삽입 문제였으면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정보가 많으면 유리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용 일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접시가 깨졌다. 그래서 못 받는다. 그래서 환불해 주겠다. 그 다음 보셨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시오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A번 보겠습니다. Please confirm that you wish to proceed with this delivery. 지금 이 딜리버리를 진행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전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접시가 깨져서 안 받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B번 Please send me a price estimate. 프라이스 이스티메이트를 미한테 보낼 거면은 이게 손님이 돼야 되는 건데 고객이 돼야 되는 건데 정작 밀어가는 게 지금 그쪽이 아니에요. 그죠? 업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쌤아, please return the item. 이건 괜찮네요. 왜냐면 return이라는 단어랑 앞에서 봤던 refund이라는 단어가 원래 짝꿍이거든요.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더 볼게요. Whenever it is most convenient for you. 그래서 편할 때 돌려주세요. 반납해 주세요. 나쁘지 않고요. D번
Please visit our website. 나쁘지 않은데 to sign up, 등록, 신청한다는 거 지금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트 6에서 삽입 문제에서 오답을 보면은요, 안 좋은 단어가 따다다다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단어랑 괜찮은 단어 섞여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기끼리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내용을 쭉 읽어버리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어의 반응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단어마다 반응하기. 자, 이제 파트 7도 볼게요. 파트 7은 사실 우리가 3중 지문이 가장 어렵고 3중 지문 안에 단일 지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총 5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성 자체가. 자, 넘어갈게 다시요. 자, 2중, 3중 지문은 일단은 지문을 먼저 읽는 게 5문제를 다 맞추기엔 더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5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난 3개만 풀 거예요. 이런 문제부터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5개를 다 맞추기 위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지문을 귀찮더라도 먼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만 찔러드리겠습니다. 자, from to 봤을 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골뱅이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골뱅이 뒤에 나와 있는 말이 만약에 같은 말이면은 둘의 관계가 직장 동료가 되고요. 지금처럼 생판 다르면은 보통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고객이랑 업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 대 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 그다음 날짜 11월 4일인 거는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래서 지문 내용에서 11월 4일보다 날짜가 빠르면 과거가 되는 거고 날짜가 늦으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 인보이스. 송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뭔가 주문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hello 한 다음에 this is in regard to. 그래서 this is in regard to 자체도 우리가 목적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목적. 이 글의 목적은 이거예요. 뭐냐면 we recently received from your company. 그 다음에 보시면 인보이스를 받았고 total amount of our office water usage for October came to 이 가격 which is far more than.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수도세가 나왔는데 수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있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we have paid in full. 돈 다 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full이 이 가격을 말하는 거고 in keeping it our contract.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다 냈다. 바람직한 건데 however 항상 however가 나오면은 그 뒤에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To set up a plan to reduce water waste in coming year. We request that you provide documentation about why the utility cost has increased. 그래서 지금 수도세가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오는 해에, 그러니까 내년에 물 낭비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와서 봐주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Our maintenance supervisor has suggested and agree that the issue might have been caused by faulty underground pipe. 그래서 얘네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마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Therefore, 그래서 와서 한번 봐주세요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 보시면은 서비스 레코드 시트 한 다음에 노벰버 12 이 날짜에 와서 지금 점검을 했는데 직원이 이 사람 지역은 여기 도착 시간 그 다음에 작업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땐 사실은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 같은 경우 여러분이 갖고는 있겠지만 표를 보고 표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다른 지문과의 연계성. 그래서 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떻게 연계해서 풀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지? 자체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 자, 이제 다시 세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골뱅이 뒤에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지문에서 봤던 from to에 있는 골뱅이 뒤가 뒤집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회신이 되는 거죠. 답장. 자, 어떻게 답장이 왔냐면은 We at National Water appreciate you getting in touch with us. This email. 이런 식으로 지문의 유형을 말을 해주면은 그 문장이 바로 목적이 들어있죠. 자, provide you with an update on the issue at the. 자,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지문에서 보셨을 때 바로 요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서 요 두 번째 줄이 갑자기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왜 났을까? 자, 다시 갈게요. Which our representative determined was caused by leaking underground. 이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갔을 때 여기
by a faulty underground pipe. 그래서 아까 얘네가 아마 슈퍼바이저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아마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This is why the mirror incorrectly read your building's walls. 아, 그럼 쟤네 생각했던 게 맞는 거죠? 실제로 물을 많이 사용한 게 아니고 뭔가 미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ipe has been fixed. 그 다음에 you have on word. This will not happen in the future. Your next bill will be credited. 요 가격. 그래서 아까 봤던 가격보다 분명히 줄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은 연락해라. 거기까지.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Why did Mr. Leonard send the email? 자, 레오널드가 누군지 가서 보겠습니다. 레오널드 보시면은 여기도 물론 레오널드가 있고 여기도 레오널드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왜 보냈냐고 했으니까 레오널드가 발신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첫 번째 질문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보냈는지를 이제 보기를 보고 찾아봤을 때 A번 to review a contract.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닌 것 같은데 B번 그러니까 contract 좀 애매한 것 같은데 B번 to discuss charge. 요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C번 to ask about discount rates가 아니고 차라리 increasing rates겠죠. 그 다음에 D번 to sign up도 좀 이상하고요. monthly subscription. 지금 구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답이 그래서 B가 되는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신 문제는 단일 문제. 왜 단일 문제일 수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문제 내에 써 있으면은 단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What is implied about Miss Leonard? 야, 그래서 아까 봤던 요 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imply가 나왔기 때문에 추론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A번 She will not be using nation water service anymore.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기분 나빠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B번 She correctly guessed cause of problem. 아까 파이프 문제 있다고 했던 거를 올바르게 맞게 개수했다고 말을 했죠.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번 She recently relocated to another branch. 이건 뭐 딴 소리고요. relocate 자체가 안 나와 있었고 D번 She is contact Miss Mayer for the first time.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연락을 한 건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B가 되는 문제. 확실히 추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건 항상 이런 식으로 연계 문제라는 거. 그래서 2, 3중 지문에서 문제 추론이라고 써있으면 유추라고 써있으면 다 연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Who visited Target Data Office on November 12? 이 날짜에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날짜가 어디에 써 있었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노벰버 12라고 써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여기 나와 있던 로케이션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보셨을 때 답이 B가 되는 문제였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추론 문제는 아니지만 연계 문제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그죠? 연계 혹은 단일 둘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일의 word read의 유의어 가장 비슷한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실제 이 단어가 어디 있었나가 찾아보시면은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read. 그래서 buildings water usage. 그래서 수도 사용을 리드했다는 얘기니까 읽었다는 얘기인데 책 읽다는 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비슷한 거는 A번. A번 뜻 자체가 인지 또는 인식하다죠. 자, 그래서 정답이 A가 된 거고요. 룩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바라보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달라지고요. 그 다음 21번 What does Miss Mayer mention in her email? 자, 미스 메이어가 쓴 이메일이 어딘가 보시면 되는 건데 역시 지문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단일로 유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단일이었고 그래서 메이어가 작성자인 이메일을 찾아보셨을 때 보시면은 여기 자체에서 모르겠지만 여기 확실히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지문이 바로 마지막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때 어떤 걸 말했냐고 그랬으니까 A번 additional fee를 적용한다. 이건 이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그죠? 돈을 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그 만족도 조사 지금 했다간 욕먹을 것 같아요. C번 New pipe will be installed soon. soon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래 시제. 왜냐하면 이미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D번 account will be reimbursed. reimburse가 바로 refund의 동의어죠. 그래서 답이 D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파트 5부터 7까지 점검해 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휘만 잘 보충하셔서 8월 첫 번째 시험에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